CS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CS 포트폴리오 어널리시스는 자사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사의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목표 수준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그 향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거냐 하는 그러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 CS 포트폴리오의 그 아웃풋 이미지는 이와 같은 아웃풋 이미지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X축은 불만율이고 Y축은 만족률이다. 그래서 만족률을 75% 이상, 그 다음에 불만은 작을수록 좋기 때문에 불만율을 25% 미만, 75% 이상, 25% 미만인 영역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자사의 어떤 특정 요소, 분야, 물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죠.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이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 부분은 일단은 이상적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개선과제 1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유지관리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영역이고, 불만율이 높고, 만약 이 부분에 있다면 불만율이 높고 만족률은 아주 작은 영역이니까 결국 이런 데 있는 요소들을 개선 과제로 삼고 목표 방향은 대각선 쪽으로 이상적인 영역 쪽으로 이동시키는 거고, 만약 A 요소처럼 여기에 위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불만율은 만족할 만한 정도죠. 성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만족률이 지금 75%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이상적인 영역으로 그것을 개선 과제를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것을 뭐 100점 만점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6점이나 7점, 그 다음에 뭐 11점, 9점 척도로서 측정한 다음에 그런 척도 변수들을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표시하는 방법은, 평균을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는 방법은 많은 차별화 요소를 주지 못합니다. 앞에서 다른 과정에서 설명했다시피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점 척도는 탑 2%를 쓰는 게 좋고, 불만율은 바텀 2%를 쓰는 것이 권장합니다. 만약에 7점이면 바텀 3, 탑 3%를 사용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그것은 그때그때 정의하기에 달려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아웃풋 이미지를 만들고 이후에 각 제조사별로 8개 요소가 어느 위치에 포지셔닝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기 위해서 2차원 평면상의 일종의 상대적 위치도를 작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직접 실습을 해보죠. 데이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CS 포트폴리오를 실행합니다. 데이터 입력, 데이터 연결, 로 데이터로 왔고요. 그 다음에 연결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요. 제조 회사니까 소유 제품 2? 이렇게 봅시다. 소니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종합 만족 점수는 분석 대상에서 빼고 8개, 그죠? 이게 둘, 넷, 여섯, 여덟 개에 대한 그 요소별 만족도를 표시를 했습니다. 기술 통계 탭으로 이동합니다. 기술 통계 탭으로 이동하면 보다시피 각 8개 요소별로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건 5점 척도니까 5점으로 놓고 보면 디자인 역시 만족하는 경향이 있고요. 사후 서비스 만족하는 경향이 있죠. 자, 만족률, 불만율을 계산하는 시트. 바로 여기가 기본적인 통계량을 다 계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조회사별로 LG, 아남, 대우, 삼성, 소니
제조회사별로 8개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즉 8개의 만족 요소별로 이 불만율, 그러니까 2와 같거나 1과 2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나 설명들은 1과 2에 반응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지금 0%로 표시되어 있죠. 자, 밑에 아웃풋은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이거는 이제 만족 퍼센트죠. 만족 퍼센트인데 4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4와 5에 반응한 사람들의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소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높고 소니 AS는 9.37%니까 이거는 상당히 떨어진 다른 제조회사보다는 상당히 작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이제 CS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미 자동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손을 댈 필요 없고 이 아웃풋을 읽고 해석할 줄 알면 되겠죠. 자, 지금 CS 포트폴리오 탭으로 들어오면 이와 같은 아웃풋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 이제 범주별로 이게 안함을 지금 본 건데 전체 범주 같이 보기를 눌러주면 제조회사가 다 나타납니다. 이게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자, 경계선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전 표시 설명문을 온오프 할 때는 이와 같이 온오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계선 박스에 대한 설명 표시는 이와 같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소유 제품으로 바꾸고 그러면 소니 기타 나왔죠? 소유 제품 1호 표시하면 소니까지 출력이 됐죠? 예. 자, 그리고 각 이제 제조회사별로 볼 때는 범주별 도표 보기에서 유튜브에서 LG, 아남, 그죠? 대우는 개선 영역 쪽에 좀 많이 있죠? 중점 개선해야 될 영역 쪽에 4개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이 음질 가격도 다 위쪽 방향으로 개선을 도모해야 되겠죠. 위쪽 방향으로 이것들은 전부 다 위쪽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략을 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결국 대각선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만족도를 향상시키면서 결국은 1과 2에 반응하는 이 불만율을 줄여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그래서 보통 이런 1차 조사 끝나고 나서 중점 개선 영역에 어떤 특별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 요소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화면의 크기를 결국 어느 정도 크기를 좋아하는지 그거에 대한 세부 2차 조사가 필요하다면 2차 조사를 들어가고 고객들이 화면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떠한 크기를 원하는 건지 그 다음에 화질, 선명도는 왜 이렇게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큰 건지 그래서 불만에 1과 2에 반응한 사람들의 심리 테스트 그 다음에 1:1 심층 면접 그 다음에 FGI 등등 그런 방법론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니드를 불만 요소를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한 후에 과연 이것이 이쪽 방향의 이상적 영역으로 갔는지 다시 확인 서베이를 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우 말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상적 영역에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니 볼까요? 소니는 AS가 문제였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니 코리아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AS가 매우 불만족이 높고 만족도도 가격은 당연히 국내 국산 제품보다 비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다음에 이거 뭐 불만율의 영역을 뭐 이렇게 바꿔줄 때는 뭐 여기서도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죠. 근데 이거 5점 특수니까 고쳐주지 말고 이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만족률을 역시 범위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한 거고요. 이건 뭐 고객 집단에 의해서 표시를 한 건데, 예, 뭐 창출형 고객.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법례가 남아둘 때는 자연어 계열 삭제를 누르게 되면 그게 없어지고, 만약에 여기 25%와 뭐 예를 들어서 75% 상회하는 뭐 이 기준을 좀 바꾸고 싶다면 뭐 이와 같이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25%도 이거를 영역을 바꿔주고 싶다. 보다도 타이트하게 뭐 한 15%나 20%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동을 해서 바뀌어주고 20% 이상으로는 잡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25% 이상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이런 아웃풋을 보면 이 레이블을 이동할 수가 있었죠. 뭐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점 설명을 너무 이제 텍스트가 빽빽하게 놓여서 잘 안 보일 때는 점 설명을 온오프 하는 겁니다. 온오프. 이렇게 온오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만약에 화면 크기 이게 텍스트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LG로 되어 있죠. 만약에 이렇게 자, 업데이트 할 때 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이거 뭐 그냥 크기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화면 크기는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 크기로 바뀌었죠? 여기 잘 보세요. 여기 크기로. 그다음에 선명도는 뭐 화질이라고 하겠다. 텍스트의 길이를 줄이고 싶다면 뭐 여기다 짧게 입력하면 되겠죠. 뭐 가격은 그냥 가격이니까 놔두고 디자인, 뭐 다 기능. 이건 뭐 그냥 기능으로 하겠다. 그러면 기능으로 바뀝니다. 이건 조작이다.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AS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AS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다룰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는. 물론 이제 선택해서 이렇게 지워버리면 원래대로 돌아오죠. 원래 변수값에 입력된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죠. 아주 쓸만합니다. 자, 그리고 뭐 보고서에 집어넣을 때는 뭐 결국 이것도 뭐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겠죠. 이것을 좀 다루긴 다뤄야 되겠네요. 자, 이상 CS 포트폴리오였습니다.